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후보직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김태용 기자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몰래 혼인 신고에 대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안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음주운전 고백, 여성비하 표현에 이어 연일 의혹이 쏟아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명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고교 시절 폐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학교 측의 요구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징계 절차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올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쓴 책과 글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안 후보자는 사퇴의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사실에 대해 법조계에선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아들의 징계 경감 의혹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혼인신고를 한 것은 지난 1975년 12월입니다. 5살 연하의 여성과 교제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법원은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후보자가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안 후보자는 재판에서 혼인신고가 되면 상대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다고 변론했습니다. 안 후보자의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사인 등의 부정사용,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기소됐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퇴학 처분을 받은 아들의 징계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4년 동기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에 불러들이는 등 교칙을 위반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탄원서를 낸 뒤 2주간 특별교육을 받는 것으로 징계가 낮춰졌습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수시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제 논란의 화살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알고서도 그냥 넘어간 게 아니냐는 건데요. 청와대 내부에선 지명 철회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에 보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안 후보자의 혼인 무효 판결 사실이 담긴 제적 등본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자는 일주일 정도 전에 청와대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물어왔고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청와대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결과적으로 국회에 숨기기까지 한 셈입니다. 높은 도덕성이라는 청와대가 밝힌 검증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적인 부분이라 전혀 몰랐다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자의 말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적인 하자가 제기된 만큼 지명 철회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을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자 논란이 커지면서 당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경환 후보자 논란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유보적 분위기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그 모든 의혹들이 제대로 소명되거나 해명돼야 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요. 반면 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참사 수준의 인사 실패라며 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했습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잘못되고 부실하게 짝이 없는 대통령 인사보좌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사기 혼인 신고를 한 법무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선 당시 온 나라를 분노와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린 대지 발정제 사건은 안 후보자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인사 문제에서 대체로 여당에 협조해왔던 정의당도 안 후보자에 대해선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안 후보자가 가진 과거의 흥결이 개혁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는 오는 19일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정치권에선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 비하 글을 두고 이른바 악마의 편집 논란이 한창인데요. 3년 전 민족 폄하 논란으로 낙마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류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책과 글에서 술과 여자는 분리할 수 없는 보완제, 사내는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 기질 등의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여권 일각에선 본 뜻을 왜곡한 악마적 발췌 편집이라는 반박이 나왔고 안 후보자도 맥락을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당 여성 의원도 안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책 전체의 그 내용의 어떤 전후 맥락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교회 강연 일부가 짜깁기 편집돼 공개되면서 역사 인식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야당이던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부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무슨 말을 듣자는 것인지 민족의 자존과 정체성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전체 맥락을 봐달라는 후보자와 당시 여당의 설득은 묵살됐습니다.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가 시련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서 이렇게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가 됐다. 결국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이른바 여성 비하 논란이 일 때마다 여성단체들은 바로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관련 논란에는 어떤 일인지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상영 기자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안경환 아니면 검찰개혁 못하는 것인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에서 쏟아지고 있는 비난 댓글입니다. 해명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했던 탁현민 전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이미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동안 여성단체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나 여성 비하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난을 가했던 한 여성단체는 정권 초기인 만큼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후보자이실 때부터 여성계 탐정을 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아직 초기니까 방향 설정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2명이 여성단체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인권이나 성평등에 대해 정치적 지형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 철도를 잇는 구상을 밝히면서 새로운 실크로드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출범을 주도한 중국의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대 실크로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끊어진 경의선 철도를 복구해 바로 이 실크로드의 부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경험을 되살려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돕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프라 투자가 과거와 다르게 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우리 정부도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탈원전 국가로 나아가려 합니다. 인프라 건설이 일자리 창출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면서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은 청년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채 1년 5개월 만에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원비어. 그의 의료진들이 북한이 주장한 식중독 흔적이 없다는 검진 결과를 내놔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아들의 옷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선 아버지. 감정이 북받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And I'm able to wear the jacket that he wore when he gave his confession. 북한이 원비어가 혼수 상태에 빠진 사실을 1년 넘게 알리지 않고 잔인하게 다룬 데는 문명 국가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의료진은 원비어의 뇌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됐으며 식물인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식중독에 걸렸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ose tests did not reveal any evidence of active or chronic denervation, nor any repetitive stimulation that would suggest active botulism at this time. 다만 가혹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외상이나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원비어 송환은 돌려받은 것이지 협상이 아니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내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왜 북한 여행을 금지하지 않느냐며 북미 간 긴장 고조로 북한 여행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격앙된 여론으로 북미 간 대화 역시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황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도 6명이나 억류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사 여부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교류 재개에 앞서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중국 단둥의 한 아파트에 탈북자 10여 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김저국 목사는 이곳 피신처를 제공하는 등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북중 국경을 넘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공화국 경내에 불법 침입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가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김국기 최춘길 목사도 지난 2014년 북한 내 선교활동 중 체포됐고 탈북민 3명도 재입국했다 붙잡히는 등 현재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지금 계신지 뭐 이런 것조차도
통일부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의지라도 이게 보여야 우리가 정부를 신뢰하고 믿는. 우리 정부 역시 억류자 신병 확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처간급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억류자 송환 요구에 북측은 수신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 간 회담뿐만 아니라 적십자 실무 접촉 등 여러 남북 간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의 송환을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남북 평화재단을 비롯한 민간단체 3곳의 대북 접촉 신청을 추가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 평직원들에게까지 확대 도입됐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가점이나 페널티를 없애고 기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조가 반대해온 만큼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연봉제 대신 할 수 있는 어떤 직무급 체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따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새로운 제도를 마련을 할 것 같고요. 성과연봉제 폐기는 지난 정부 정책이 새 정부에서 180도 뒤집힌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120여 개 공공기관이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48개 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추진되면서 노사 대립이 격화됐고 30여 개 기관에서는 무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수익성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외시되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도 험난해 보입니다. 이전 보수 체계로 돌아갈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환수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납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내걸고 추진하던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폐기되는 것을 두고 정책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어제 사망 원인이 외인사로 수정된 고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백 씨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면주 기자입니다. 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 총수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지 하루 만이자 사건 발생 1년 7개월 만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이 청장은 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공공재산을 해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살수차 사용 명령권자를 격상하고 살수차를 사용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는 수압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각계 인사 19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조직의 개선 방향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대형 폭발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등 8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노점상에 가스통이 터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신질환자의 범행이었습니다. 금기종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폭발음과 함께 유치원 문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성과 아이들 수십 명이 큰 상처를 입고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구조대가 부상자들을 쉴 새 없이 병원으로 실어 나릅니다. 폭발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4시 50분.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자녀를 데리러 왔던 학부모 등 8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습니다. 我们都在等着接孩子嘛，快放学了。
폭발 당시 수업을 하고 있던 교사와 유치원생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 시 당국은 인근 노점상에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정신 이상자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용의자 22살 쉬모 씨는 자율신경계 이상 증세가 있어 휴학한 상태로 범행 당시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在其租住房内发现留有自制爆炸装置材料。 최근 중국에선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애꿎은 희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런던 고층 아파트 화재가 4층 한 가정집의 냉장고에서 시작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삽시간에 꼭대기까지 타오른 불에 고층 주민 상당수가 화염 속에 그대로 갇혀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 상층부로 확산됩니다. 불이 난 지 1시간. 23층에 있던 주민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계단실로 대피했던 주민들도 열기와 연기 때문에 고립됐습니다. 아파트 내부 상황을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했던 여성은 화재 발생 1시간 50분 뒤 작별을 구하는 아랍어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3살과 5살 두 아이와 함께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파트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고층부 주민들은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실종자 수가 정확히 집계되지 못한 가운데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는 현재 17명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사망자가 3자릿수, 즉 1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he size of this building, it could take weeks. I want to be realistic. This is a very long process. 12시간 넘게 불길이 잦아들지 않은 고층부의 경우 일부 희생자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찰은 우려했습니다. 4층 부엌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매체들은 4층 입주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경찰이 자백을 확보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안전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는 최대 정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안 후보자는 일주일 정도 전에 청와대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물어왔고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청와대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결과적으로 국회에 숨기기까지 한 셈입니다. 높은 도덕성이라는 청와대가 밝힌 검증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적인 부분이라 전혀 몰랐다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자의 말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적인 하자가 제기된 만큼 지명 철회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을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자 논란이 커지면서 당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경환 후보자 논란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유보적 분위기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그 모든 의혹들이 제대로 소명되거나 해명돼야 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요. 반면 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참사 수준의 인사 실패라며 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했습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잘못되고 부실하게 짝이 없는 대통령 인사 보좌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사기 혼인 신고를 한 법무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후보직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김태용 기자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몰래 혼인 신고에 대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안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에 이어 연일 의혹이 쏟아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명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고교 시절 폐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학교 측의 요구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징계 절차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쓴 책과 글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안 후보자는 사퇴의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사실에 대해 법조계에선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아들의 징계 경감 의혹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자는 것인지 민족의 자존과 정체성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전체 맥락을 봐달라는 후보자와 당시 여당의 설득은 묵살됐습니다.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가 시련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서 이렇게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가 됐다. 결국 14일 만에 가진 사퇴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이른바 여성 비하 논란이 일 때마다 여성단체들은 바로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관련 논란에는 어쩐 일인지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상영 기자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안경환 아니면 검찰개혁 못하는 것인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에서 쏟아지고 있는 비난 댓글입니다. 해명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했던 탁현민 전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이미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동안 여성단체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나 여성 비하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난을 가했던 한 여성단체는 정권 초기인 만큼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후보자님 있을 때부터 여성계 깜짝을 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아직 초기니까 방향 설정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2명이 여성단체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인권이나 성평등에 대해 정치적 지형에 따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혼인 신고를 한 것은 지난 1975년 12월입니다. 5살 연하의 여성과 교제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법원은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후보자가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안 후보자는 재판에서 혼인 신고가 되면 상대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다고 변론했습니다. 안 후보자의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사인 등의 부정사용,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기소됐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퇴학 처분을 받은 아들의 징계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4년 동기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에 불러들이는 등 교칙을 위반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탄원서를 낸 뒤 2주간 특별교육을 받는 것으로 징계가 낮춰졌습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수시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제 논란의 화살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알고서도 그냥 넘어간 게 아니냐는 건데요. 청와대 내부에선 지명 철회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에 보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안 후보자의 혼인 무효 판결 사실이 담긴 제적 등본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선 당시 온 나라를 분노와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린 대지 발정제 사건은 안 후보자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인사 문제에서 대체로 여당에 협조해왔던 정의당도 안 후보자에 대해선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안 후보자가 가진 과거의 흥결이 개혁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는 오는 19일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정치권에선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 비하 글을 두고 이른바 악마의 편집 논란이 한창인데요. 3년 전 민족 폄하 논란으로 낙마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류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책과 글에서 술과 여자는 분리할 수 없는 보완제, 사내는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 기질 등의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여권 일각에선 본 뜻을 왜곡한 악마적 발췌 편집이라는 반박이 나왔고 안 후보자도 맥락을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당 여성 의원도 안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책 전체의 그 내용의 어떤 전후 맥락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교회 강연 일부가 짜깁기 편집돼 공개되면서 역사 인식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야당이던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부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무슨 말을